반갑습니다. 10강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어부터 단어랑 구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다 정리했죠? 네,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 볼까요? 첫 번째 표현. 단어부터 할까? 첫 번째 단어. revert. 보통 re가 들어가면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가령 recurring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 re가 들어가면 다시 뭐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되돌아가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revert. 되돌아가다. 그래서 뭔가 vert는 이동의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뭔가 바꾸는 거. 그래서 이건 CF로 알아둡시다. convert는 뭐예요? 전환하다, 개조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vert 하면 뭐 이동하는 것 같은데 revert니까 다시 되돌아가다 해서 revert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서 곁다리로 convert, 전환하다, 개조하다 등등의 뜻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자 라는 거. 다음 이거 들어봤어요? assent. S의 동사가 있어요. assent. 얘는 뭐예요? 동의하다, 찬성하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동의하다 비슷한 뜻 agree. 찬성하다 agree. 그러니까 agree랑 실상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assent는 agree랑 같은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냥 assent를 쓸 때 그냥 이렇게 assent만 딸랑 쓰고 동의하다, 찬성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얘 그냥 agree랑 같이 쓰는 뜻인데 이렇게 좀 같이 알아두면 좋잖아요. 오케이? 다음 conspicuous. 얘는 뭐예요? 눈에 잘 띄는 이런 말이에요. 들르게 안 됐어. 이런 빈 방에 태양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얘가 어때요 지금? conspicuous하죠. 이런 느낌으로 눈에 잘 띄는 conspicuous.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conspicuous. 오케이. 이거 그렇게도 쓸 수 있을까? noticeable.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티서블 알아요? 노티스가 뭐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인식이 가능한 거, 즉 잘 인식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conspicuous. 눈에 잘 띄는. conspicuous가 뭐라고? 눈에 잘 띄는. conspicuous. 다음 뭐예요? depreciate. 가치를 떨어뜨리다. 보통 D가 뭐예요? D는 decrease.
해서 디크리스 스펠링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 이러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전 찾아보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틀리고 오류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아 맞다. 디크리스 뭐예요? 디크리스. 이건 D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 뭔가 D는 떨어뜨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appreciate이기 때문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D가 붙는 말은 무슨 뜻이다? depreciate을 썼는데 depreciate은 뭐예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price를 생각하면 돼요. price. 값어치를 떨어뜨렸다. depreciat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is bad attitude depreciate his personal price. 이게 좀 이상한가? 사람 personal 가치. price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depreciate, 가치를 떨어뜨렸죠. 그냥 굳이 뒤에 price를 또 쓸 필요는 없겠다. 어쨌든 다음 assimilation. 아하. 이런 뭐예요? 아하. 흡수. 동화. 왜 A 션으로 끝났으니까 이거 그래서 명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assimilation은 흡수 동화라는 뜻이에요. 흡수 동화. 흡수 동화. 동화 fairy tale 아니에요. 동화되다 이런 거 있죠. 야, 저 작품은 너무 좋아서 내가 마치 작품 안으로 동화되는 것 같아. 그런 동화예요. 흡수 동화. 그래서 assimilation. 얘도 사실 그렇죠. assimilation.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아뒀으면 이렇게 써서 바꿔봤다. 다음 perspire. 분필이 너무 안 좋죠, 상태가. 새 걸 하나 꺼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 분필 올려 쓰는 거 싫어요. 안 쓰겠습니다. 근데 쓰면 좀 더 잘 쓰자.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perspire 뭐예요? 얘는 땀을 흘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땀이 뭐예요? 스웨시죠. 근데 이게 땀도 땀인데 이 땀을 흘리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열심히 한다겠죠. 열심히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erspire 땀을 흘리다라고 해서 딱 저것만 보고 무조건 얘는 그냥 땀만 흘린다 그렇게 보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냥 hard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열심히 한다는 의미 perspire. 그래서 보통 수능 지문에 나올 때도 perspire를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만 한다 무식하게 뭐 그런 뜻으로 쓰이진 않아요. 보통 열심히도 하고 땀도 흘린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하나만 더 합시다.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을 또 해야 돼요. terrain 많이 쓰여요. 외워둡시다. 무슨 뜻? 조금 그래도 쉽지 않은 단어지만 외울 필요가 있어요. 지형. 보통 지도가 있으면 이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뭔가 구분을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A terrain, B terrain, C 뭐 이렇게 구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terrain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terrain. 마지막은 아니었고요. 8, 9번에서 구문을 할 거예요. 구문. 구문도 아주 중요하죠. 구문을 잘 알아야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문. 읽어볼까요? Under the weather.
직역하면 뭐예요? 직역하면 날씨 아래에 있는 거죠. 실제로 날씨 아래에 있다 말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짜잔 이 배가 이렇게 떠 있어. 근데 날씨가 안 좋아. 폭우가 막 내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위에 있던 사람이 오씨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날씨가 안 좋아서 딱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요. 컨디션이 나쁘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뭐 이거는 잘 안 쓰겠죠. 이런 말로 날씨 아래에 있다. 또 컨디션이 나쁘다. 아, I'm under the weather. 뭐 이렇게 쓴대요. 저도 뭐 외국 사람 아니라서 모르겠으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under the weather. 그래서 이거는 날씨 아래에 있다 이렇게 직역하지 말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뭐라고? under the weather. under the 바나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겠어요? 바로 이 탑바나나가 무슨 뜻이냐? 탑바나나.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번 학기 성적이 좋았다. 이번 학기 1등이라 1등.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과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탑바나나 이런 거 이걸 쓴대요. 탑바나나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번 학기 1등이다 이런 느낌.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 그런 거를 관용적인 표현으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1등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 더 있거든요. 뭐냐면 Mrs. Rep was the cherry on the top. 그래서 금상첨화다. 이건 좀 생략하고 오늘 독해도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뭐라도 외우자. 이거라도 외우자 확실히. 그죠? 하나씩 해볼까? Revert 뭐라 그랬어? Revert. Assent 동의하다. Conspicuous 눈에 띄는. Depreciate 가치를 떨어뜨리다. Assimilation 동화. Fairytale 아니고 perspire 땀 흘리다 열심히 노력하다. Terrain 지형. Under the weather 컨디션 안 좋아. Top banana 최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 분필가루가 이게 평생 칠판을 잘 이렇게 안 닦는데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는 이렇게 한번 깨끗한 스펀지로 안 닦아주면은 화면에 잘 안 보이대요. 깨끗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찍어야 돼요. 볼까? 쉬워요. 그런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봅시다. Getting into a writing project is easiest at the shallow en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Getting into a cold swimming pool is the easiest at the deep end, but
Getting into a writing project is easiest at the shallow end.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럴 거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고 이게. 헷갈리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 차가운 수영장. 수영장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수영장.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얕고 깊잖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다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있는데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얼마 안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추울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근데 조금씩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완전히 몸이 이렇게 잠기게 됐을 때는 이미 추위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추위에 적응이 됐죠? 아니, 그렇잖아요. 오 쉣. 좀 닦아야겠다. 추위에 적응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덜 춥단 말이에요. 처음에요. 여기 들어갔을 때보다는 여기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덜 춥다. 적응 때문에 적응. 그러니까 수영은 처음에는 추우니까 힘들죠. 처음에는 아우씨 고통스러워.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통이 끝으로 갈수록 deep end.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그래서 얘기했던 deep end. 이 deep end에 다다랐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컸던 힘든 것이 작아지겠죠? 왜냐면 추위에 적응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뭐 수영 특강, 뭐 수영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수영과 대비되는 글쓰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요. 그러면 수영은 처음에 어렵고 나중에 쉬워진다. 글쓰기는 반대로 처음이 쉽고 나중에 어렵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어쨌든 처음에 조금 더 쉽다. 수영은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글쓰기는 처음이 쉽다. 뭐 이런 맥락으로 글을 쓸 거라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는 뭐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뭐 글의 주제 선정 방법 뭐 이런 거겠어요? 아니겠죠? 뭐에 주목해야 되겠어요? 처음 글 스타트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서두만 봐도. 그럼 밑줄 친 글쓰기가 처음이 뭐라 그랬어요? But getting into a writing project is easiest at the shallow end. 그러니까 가장 얕은 부분에서 쉽다라고 했어요. 얕은 부분에서 쉽다가 무슨 말인지를 같이 찾아보면 되겠죠. If starting seems difficult, 설사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면 you can fool yourself by easing into the job. 자, 그래서 fool 이런 걸 잘 너무 흐려 보이지? 이게 보여요 여기서? 살짝 딸렸어. 어떡해. 여기서 저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보여 진짜. 이게 화면에서 보인다는 게 신기하네. 화면에서는 그래도 안 보이지 않죠. 그렇죠. 잘 보이는 화면에서 나름. 왜 나는 안 보이지? 눈이 안 좋은가? 뭐라 어딨어. Fool yourself 그래서 fool. 이 fool이 뭐예요? fool. 여기서는 trick이라는 얘기예요. trick.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멍청하게 하는 뜻이 아니라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Fool yourself. 너를 속인다. 그러니까 처음에 글 쓰는 게 어려워 보인다면 너 스스로를 속여라. By easing into the job. easing into는 뭔가 쉽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좀 더 쉽게 접근함으로써 너를 속여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내가 글 쓰기 시작해. 갑자기 야 세준아 일로 와봐. 너 오늘까지 어떻게 자본주의가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레포트를 내일까지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어렵겠죠. 처음에 듣기 오이씨 어떻게 써. 근데 그럴 때 어려워 막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계속 어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널 스스로 속여라. 쉽다 자본주의 쉽다 이렇게 글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When you've decided to start a new manuscript, manuscript 이런 것도 잘 안 해. 무슨 원고라지 원고. 기억하. 그래서
만약에 네가 start a new manuscript, 새로운 원고를 시작하려고 결정했다면, 오케이? Even if early writing means you already have a fair bit of material draft.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even if 심지어 early writing 일찍 쓰는 것, 처음에 글을 쓰는 것은 means 의미한대요. You already have a fair bit of material defended. 그래서 draft lecture는 바로 아는 중요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처음 글을 쓴다는 의미는 네가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원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지만 뭐 이런 얘기예요. Begin with whatever part of the project you find easiest. Begin 시작해라. With whatever part of the project you find easiest.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체 글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파트든지 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파트부터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Don't worry if what you write first isn't the part that will be read first. 그러니까 네가 처음 쓰는 게 처음 읽혀지는 파트가 아닐 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이 뭔가 글 쓰는 거에도 단계가 있을 거라고요. 보이죠? 어차피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가. 드르륵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드르륵 실패했네요. 많지 않을 거라고요. 경우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드르륵 얘기하다가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읽는 순서가. 근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의 순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도 내가 꼭 1번을 먼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3번이 쉬우면 3번을 먼저 쓰고 2번이 쉬우면 2번을 먼저 쓰고 요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순서 상관없이 네가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써라라는 얘기예요. 네가 쉽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게 이 글의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써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Got it? When I write paper, 이거는 뭐예요? When I write, 여기서 I가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한 이 글을 쓴 이 작가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write a paper, 참고로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paper는 write a paper 할 때는 논문을 쓰다는 뜻이죠. 논문. write a paper. 논문을 쓸 때 I start with the acknowledgements. 이거 참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많겠죠. acknowledgement. 이게 뭐예요? paper. 논문에 있어서 원래 acknowledgement가 무슨 뜻이에요? 수용이라는 뜻이에요. 수용. 논문의 수용 좀 이상하죠. 여기서 acknowledgement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감사의 말. 이런 거예요. 감사의 말. 실제로 지금 이거 화면 나오죠? 잠깐만. 이기적 유전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면에 보이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기적 유전자. The Sufficient. 여기 보면 열심히 읽은 흔적이 있죠? 마지막에 처음에 가다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잠깐만.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보이나? 옴기니의 말, 30주년 기념 서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에 acknowledgement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말. 뭔가 이 책을 집필하시는데 도움 주신 분들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걸 처음 집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맥락은 논문 쓸 때 이거 옴기니의 말이 이거 감사의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논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논문 무슨 완전 탄성 충돌 이런 논문 쓰는데 도움 주신 김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은 사실 논문의 맹점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제일 먼저 쓴다. 무슨 말이에요? 글을 쓸 때 나는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작한다는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라고요. Sure, these are trivial. 설명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사소하다. trivial 이런 것들 잘 외워두세요. But once they're done. 하지만 그것이 완료되자마자 I feel as though I'm underway. 그러니까 나는 마치 뭔가를 해냈다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있네. Next, I take a slightly harder step. 다음에 나는 조금 더 harder step, 어려운 스텝을 나간다. Perhaps, 예를 들어서 아마도 drafting, 초안을 작성한다. A figure or a tablet, table. table은 여기서 뭐예요? 도표. 그러니까 figure도 수치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제일 쉬운 서문을 먼저 감사의 말 이런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표, 그 다음으로 쉬운 거,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쉬운 순서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Before long, 그 이전까지 before long 이런 건 어떨 때 쓰냐면 나는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독서를 하고 나서 before long, 책 읽기 전에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관련없는 예시를 들었지만 그 이전까지 아마도 이런 걸 하기 전까지는 쉬운 순서대로 글을 쓰기 전에는 I'm sweating over sentence structure in a hard section. 어려운 섹션 부분에 들어설 때마다 I'm sweating over sentence. 한 문장을 쓸 때마다 막 땀을 범벅이 됐다는 거야. 약간 perspire 생각나네요. Easing in doesn't change the fact that writing is hard work. Easing in. 여기서 easing in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통칭으로 쉬운 순서대로 글을 쓰는 것을 easing in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Easing in doesn't change the fact that writing is hard work.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순서대로 글을 쓴다고 해서 writing is a hard work. 글 쓰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But 하지만 starting with something easy at least gives you momentum that sees you doing the harder stuff. 하지만 starting with something easy,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at least 적어도 gives you, 너에게 모멘텀을 준다. 어떤 모멘텀이냐면 that sees you doing the harder stuff. 네가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멘텀을 준다는 건데 이 모멘텀이 뭐예요?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그 이제 흔히 뭐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 흔히 뭐 중2병이라고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너의 모멘텀을 흘려보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이 모멘텀이라는 게 추진력이라는 뜻이에요. 추진력. 그러니까 추진력이 뭐예요? 가령 내가 여기서 뛰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딪히면은 얘가 날아가죠. 내가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가 아니라 오고 있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글을 쓸 때 뭔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뭔가 써야 되는 이런 내용이 한 100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요. 가령. 쉬운 순서대로 뭐 18번, 17번, 16번 이런 중에 해나가다 보면은 점점 모멘텀, 추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한번 맞춰보고 끝냅시다. 1번. Shallow thinking and learning may lead to poor writing. 이게 밑줄치기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So getting into a writing project is the easy step to shallow end. 그러니까 글쓰기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것은 easy step to shallow end. 가장 얕은 부분이 가장 쉽다라는 얘기예요. 수영장은 가장 깊은 부분이 쉽다고 했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글을 쓸 때 가장 쉬운 부분서부터 해나가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겠죠. 1번 봅시다. Shallow thinking and learning may lead poor writing은 완전히 글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죠. Shallow thinking, 얕은 생각과 배우는 것은 아주 poor writing, 아주 부족한 글을 쓰게 할 것이다. 전혀 아니겠죠. Writing the shortest section involves all the writing skill. 가장 짧은 섹션을 쓰는 것은 수반해야 한다. all the writing skill. 많은 글쓰기 스킬을 수반해야 한다. 전혀 아니겠죠. Interactive writing gives an additional boost to aspiring writers. 그거예요. 상호작용적인 글쓰기는 추가적인 추진력을 준다. 글 쓰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글을 쓰자는 얘기예요. 이건 전혀 아니죠. In writing, 글 쓰는 상황에서 step by step practice is the key to long-term improvement.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쓰는 것은 여기까지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key to long-term improvement,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Writing the part you feel confident about first leads to you cover difficult part.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쓰는 것은 그 이후에 어려운 부분을 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모멘텀에 대한 설명과 쉬운 부분부터 쓰라는 말에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실 이게 그나마 좀 어려웠던 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다른 보통 선지가 완전 무슨 그런 말을 해 이 정도로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의 난이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았어요. 원래 진짜 선지가 황당무계한 선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령 뭐 기술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황당하게 글을 많이 풀어나가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거의 이러지 않는데 선지를 살짝 헷갈릴 만한 내용들을 배치를 해서 사실상 이게 함축의미 추론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실제로 어렵게 출제하면 그랬는데 상당히 좀 풀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라는 겁니다. 원래 영상을 지금 바로 끊을 텐데 왜 안 끊냐면 살짝 쿠키 영상 느낌으로 하나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드르륵을 어떻게 하는가? 네, 뭐 진도 다 나갔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 다 풀었고 저는 좀 쿠키 영상 느낌으로 드르륵 강사들도 많이 하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직선을 어떻게 그어요? 이거 있죠? 드르륵은 어떻게 그어요? 이렇게 그어요.
이거 좀 어렵죠 상당히. 이거에 대한 살짝의 팁을 주면, 사실 근데 이게 드르륵을 이게 나 드르륵 해야지 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김세준 이렇게 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도 바로 나오고, 이런 순간적인 전환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저 칠판에다 수학 저 강의 찍진 않지만 칠판에다 수학 문제 많이 푸는데 가령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그래서 미적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3차함수 그렸어. 근데 여기서 이런 걸 어렵다고, 이런 게. 왜냐면 바로 여기서 일반선으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서 이렇게 드르륵 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꿀팁은 뭐냐면 분필이 짧아야 돼요. 분필이 길면 드르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드르륵의 원리 자체가 이게 칠판의 마찰력 때문에 얘가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칠판과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긁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긁는 건데,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해도 못 깨달을 거예요. 어차피 손으로 많이 해봐야지 드르륵이 되는 거라서. 그런데 그나마 하나 팁을 주자면 이렇게 긴 분필, 저는 아주 숙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긴 분필로 얼마든지 드르륵을 할 수 있지만, 긴 분필보다는 짧은 분필이 뭔가 손에 잡았을 때 이렇게 보통 드르륵 할 때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그립을 약간 이렇게 잡는데 살짝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라는 거. 이런 것들. 마지막 드르륵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드르륵 쿠키 영상. 어쨌든 그러면 오늘 배웠던 단어들 한번 잘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